초보자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단계별 강의와 팁 요령.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가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워드와 익셀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만 떠올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플래너와 태스크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과소평가된 편인데 일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요. 네. 시작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로그인만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정확히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왼쪽 상단에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이든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보입니다. 아웃룩 등 오디, 워드, 익셀, PPT, 원노트, SP, 팀즈, 일정도 포함, 또 다른 앱도 더 있고 여기에서 더 많은 앱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폼즈는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퀴즈나 프로젝트용 퀴즈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앱이며 작업 관리를 도와주는 앱 버전도 제공됩니다. 텔릭잼 동영상 제작 및 편집과 파워 아토메 타일 생성 및 동기화 등 자동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위해 팀즈 같은 핵심 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패널에서 팀즈를 클릭하면 새 탭이 열립니다. 새 탭을 열면 팀즈가 실행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면 팀과 함께 회의를 만들고 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을 만들고 파일을 업로드하며 원격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팀즈의 왼쪽 상단에는 활동 섹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채팅 섹션이 있고 그 다음 팀 섹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원하는 팀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팀 참가 또는 팀 만들기를 클릭해 새 팀을 만드세요. 팀즈에서는 여러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널은 비공개로 만들 수도 있고 공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전용 또는 관리자 전용 접근 영역을 만들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또 팀에서 채널을 만들면 오른쪽 상단에서 팀 회의뿐 아니라 게시물과 공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지 권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클릭하세요. 점 3개를 클릭하면 채널을 관리하는 옵션이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중재 옵션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용자가 메시지를 게시하도록 허용할지 또는 게시 자체는 허용하되 게시하면 모두에게 알림이 간다는 안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팀원들은 여기에 무언가를 올리면 모두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는 소유자만 메시지를 게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별로커 동여도 말로 발라도 싱엄 땡땡 끄라 프릉끄롱 인동인끄인끄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팀즈에서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예약을 클릭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회의를 예약할 수도 있고 지금 만나기를 클릭해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과제 섹션도 있습니다. 제 계정은 실제로 대학학술기관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섹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모든 작업 공간에 꼭 있는 기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 경우에는 과제 섹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 섹션이 있는데 팀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축 다이얼로 전화할 수도 있고 이름을 입력해 통화를 착신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드라이브가 있어서 모든 문서와 파일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물이 팀원들에게 항상 공유되고 직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캘린더가 있고
새 회의를 클릭해 캘린더에서 회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미리 정한 안건을 넣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을 다룰 채널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되면 회의인지 온라인 전용인지에 따른 장소 설정과 회의 진행 입 아젠다에 대한 상세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점 3개를 클릭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돌아가 다른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팀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자세히는 안 다룹니다. 이미 익숙하니 오늘은 비중이 크지 않고 좀 다른 주제 대신 여러분이 오랫동안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업무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쟁이킬용 댕용 독일용 대령용대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매니저가 열립니다. 이제 서드파티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쓰고 팀즈에서 따로 회의할 필요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여기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패널이 있고 여기서 홈 섹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여기에서 새 계획을 클릭해 간단한 프로젝트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로드맵 형식의 계획이나 빈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템플릿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관리용으로 해볼 건데 이것은 매우 표준화된 kanban 프로젝트 관리 템플릿입니다. 다른 일, 예컨대 상업용 건설이면 각자 그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도 똑같이 항상 맞춤돼요. 저는 프로젝트 관리로 진행하겠습니다.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 구독으로는 아직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으로 당연히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앱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래너입니다.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것은 물론 팀 업무도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플래너를 열면 플래너 허브가 있고 새 계획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계획을 클릭하고 계획 제목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캐치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및 보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획으로 만들고 만들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들기를 클릭하면 비공개 계획이 생성됩니다. 이제 왼쪽에 할 일이 있고 다른 버킷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눠 배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수입니다. 그 다음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완료됨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매니저와 매우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플래너에서도 유사한 칸반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드를 만들었으니 작업을 추가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작업이 케첩 클라이언트를 위한 알맞은 로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이 작업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클릭하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고 레이블에 대한 여러 정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레이블 검색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원하는 레이블 종류, 색, 표시할 항목을 하나 더 고릅니다. 이제 제가 보유한 클라이언트별로 작업에 레이블을 붙이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케첩 클라이언트가 있고 물병 클라이언트도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 달면 나중에 작업만 봐도 어느 회사 건지 한눈에 바로 금방 알아요. 분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에 맞춰 다른 레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버킷이 있고 버킷으로 들어가면 이 작업을 어떤 버킷에 넣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진행 상태와 우선순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시작 날짜와 마감 날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정한 간격에 따라 반복 작업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회의나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브리핑이 있다면 해당 주기에 맞춰 반복 작업으로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아래에 또 메모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추가해요. 체크리스트는 큰 작업을 만들 때 특히 유용합니다. 로고를 만드는 것은 큰 작업이기 때문이죠. 어떤 색을 써야 하나요? 어떤 크기를 써야 하나요? 이런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글꼴을 고르고, 색을 고르고, 클라이언트에게 승인받고, 마지막으로 로고를 최종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 항목입니다. 체크리스트는 팀원들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행 항목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알고는 있지만 항목화된 목록이나 실행 항목이 없으면 작업을 쪼개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이 작업에서 뭘 할지 바로 보여 훨씬 쉬워요. 또 4분의 1 했네 확인하면 진도도 더 빨라져요. 그 아래에는 첨부 파일도 있습니다. 각 작업마다 첨부할 수 있어서 PDF 문서든 관련 파일이든 여기 붙일 수 있습니다. 끄냐면 바로 그냥 이렇게로만 옮김 그냥. 이제 제가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 섹션으로 옮겼다가 이후에는 완료된 섹션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정말 쉽습니다. 그리드 형식은 물론 차트, 일정 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플래너 안에는 배와 패널이 있고 구성원, 파일, 전자필기장, 사이트 등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365 도구인 스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멋진 마이크로소프트 365 도구인데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캔버를 너무 익숙하게 쓰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젠테이션은 충분히 강렬할 수 있습니다. 스웨이를 한번 보시면 스웨이는 특히 프레젠테이션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스웨이의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고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배경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제목을 토마토 케첩 이야기로 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케첩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여기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스토리라인이 보이고 첫 번째 항목이 이런 모습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 이 항목을 특정 웹 링크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강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른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스택으로 묶거나 여기에 텍스트를 더 추가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는 오른쪽에 삽입을 클릭해서 원하면 이미지를 바꾸고 전체 스토리라인과 전체 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정말 기본적이지만 여기에 시간을 조금만 더 들이면 훨씬 능숙하게 다루면서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365일 애플리케이션인 마이태스크스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앱을 클릭하세요. 더 많은 앱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면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두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두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투두가 열립니다. 저는 이걸 데스크톱 앱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데스크톱 앱이 정말 훌륭합니다. 브라우저 버전은 굳이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라우저 버전은 좀 아쉽거든요. 데스크톱 앱이랑 비교하면 데스크톱 쪽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이고요.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건 앱 버전이에요. 브라우저는 별로고 데스크톱이 훨씬 쓰기 편해요. 리마인드 알림 좋고 한 번도 안 꼬여서 계속 페이스 잡아줘요. 왼쪽에 내 하루 섹션이 있습니다. 내 하루 섹션에서는 오늘 완료해야 할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면 아직 완료하지 않은 모든 작업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그 작업들을 오늘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중요한 작업을 강조 표시하는 섹션과
특정 날짜로 이미 설정된 작업을 보는 섹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에게 할당된 섹션을 보면 제가 방금 만든 작업이 보일 겁니다. 이 작업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태계에서 방금 만들어진 겁니다. 플래너에서 우리 케첩 클라이언트를 위한 적절한 로고 만들기라는 작업을 추가했었죠. 자, 이게 내가 과제에서 좋은 점, 워크스페이스를 계속 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저에게 할당된 모든 것이 마이 태스크스에 나에게 할당된 패널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다시 열어 확인해야 한다거나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에 나에게 할당된 섹션에서 간단히 확인하면 됩니다. 지정된 플래그 메일과 작업 섹션도 있어요. 여기서 새 작업을 입력해 마우스 로고 만들기예요. 작업을 입력한 다음에는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위 작업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작업 안에 여러 단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마우스 로고를 만들려면 색상을 고르고 글꼴을 고르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마우스 로고를 만들게 되겠죠. 다시 말해, 작업 안에서 이런 실행 가능한 항목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난로의 작업을 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 작업마다 미리 알림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마감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을 설정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에서 했던 것처럼 며칠 간격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에서도 똑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방식에 따라 작업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 작업 목록은 작업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 업무 작업 폴더도 만들었습니다. 업무 작업 폴더는 다시 서로 다른 두 고객을 기준으로 두 섹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뒤적이며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맡은 고객 기준으로 작업이 이미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태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팀즈, 프로젝트, 플래너, 스웨이, 그리고 투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용 중인 사소함에 따라 이미 아웃룩을 쓰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왜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미 이 생태계 안에 계시다면 아웃룩은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글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서 새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자 한다면 아웃룩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웃룩은 관리하기 쉽고 깔끔하며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입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설문조사를 만드는데 정말 유용했습니다. 정보 수집에 도움돼 용도에 맞춰 설문이나 새 퀴즈를 쉽게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교사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퀴즈를 만들어 학생들이 연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저처럼 직장인이고 고객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면 어떤 웹사이트에도 매우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태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탐색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제품을 개편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능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태계 안에서 이미 많은 유용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학술 프레젠테이션용 템플릿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APA 형식 가이드도 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콘텐츠만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런 멋진 차트 일정표 등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